최근에 말이죠. 한 세계적인 포럼에서 아주 의외의 인물이 AI 거품 논쟁에 불을 확 붙였습니다.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서 AI 거품이라는 현상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 한번 곱씹어 보시죠. AI는 거품일 수 있지만 그게 좋은 일이다. 이걸 누가 말했냐면요. 바로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이사회 의장입니다. 그것도 전 세계 경제 리더들이 다 모인 다보스 포럼에서 말이죠. 아니, 거품이 어떻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퍼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좋은 거품이라니? 아니,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파산시킨 이 금융 거품이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다보스 포럼의 분위기는요, AI 거품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해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모두가 AI가 경제를 완전히 바꿀 거다라는 데는 동의하는데 돈, 즉 자본은 그 믿음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질문은 거품이 있나가 아니라 자, 이 피할 수 없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로 바뀐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의 AI 열풍, 이게 완전히 새로운 현상 같지만 사실은 인류의 오랜 투기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아주 익숙한 이야기의 최신판일 수도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시죠. 저 멀리 18세기 영국을 뒤흔들었던 남의 회사 버블부터 우리 기억에도 생생한 20세기 말의 닷컴 버블, 그리고 바로 오늘날의 AI 열풍까지 어떤 패턴이 보이지 않으시세요? 거대한 기술적, 상업적 약속이 나타날 때마다 언제나 투기 거품이 따라왔다는 거.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나 봅니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인류 최고의 천재 아이작 뉴턴조차 남의 회사 버블에 휘말려서 막대한 재산을 잃고 이런 탄식을 남겼습니다. 거품이 터졌을 때 그 금융적 파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리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증언입니다. 이런 욕망이 비단 금융시장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전통 설화에도 단골로 등장하잖아요. 금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라던가 땅만 파면 황금이 나올 거라고 믿는 그런 이야기들요. 하지만 그 결말은 늘 비슷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쉽게 얻은 부는 쉽게 사라지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교훈만 남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 또 똑같은 거품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잠깐만요. 과거의 거품들과 지금 AI가 처한 상황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이번엔 다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교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남의 회사 버블은 실체가 거의 없는 환상에 기반했지만 지금의 AI 버블은 다릅니다. 이 기술은 현실이에요. 이미 우리 산업 곳곳을 실제로 바꾸고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브렛 테일러가 AI 거품을 좋은 일이라고 부른 핵심적인 이유일 겁니다. 경제학자 조지프 흉페터는 이런 현상을 창조적 파괴라고 불렀습니다. 거품이 꺼지는 것과 같은 시장의 혼란이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진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이론이죠. 파괴가 있어야 창조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순환 과정을 한번 보세요. 거품 그 자체가 마치 하나의 필터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났다가 거품이 뻥 터지면서 사라지죠. 그리고 그 혹독한 시련을 견뎌낸 진짜 강자들, 예를 들어 닷컴 버블 이후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시장의 진정한 리더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정책을 만드는 정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혁신을 멈추게 해선 안 되고 그렇다고 거품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정말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돌아보면 정부의 타이밍이 좋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너무 빨리 개입해서 혁신의 싹을 잘라버리거나 반대로 너무 늦게 움직여서 거품 붕괴의 비용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실수를 반복해왔죠. 그래서 원문 기사는 정부를 위한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누가 이길지 점치려 하지 말고 대신 거품이 터지더라도 경제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한 방파제를 쌓는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부족한 전력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정부의 진짜 역할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경제 논의들을 우리 삶의 문제로 한번 가져와 보죠.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자,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두죠. 거품은 그저 시장이 작동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비인격적인 힘이죠. 그리고 그 거품이 꺼지는 붕괴 역시 물론 고통스럽지만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과정의 청구서를 누가 받게 될 것인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잘못된 판단을 한 투자자가 그 손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AI 거품이 전력 같은 공공재를 엄청나게 소비하다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시장 실표를 떠안게 되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 인상이나 전기요금 인상 같은 청구서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AI 혁명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진보의 역사로 기록될까요?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값비싼 사회적 청구서로 남게 될까요? 그 답은 거품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청구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